네, 항상 이 개장을 하고 1시간 좀 못 돼서 30분여 지나면은 해외 증시의 상황은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됩니다. 키플러스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해서 우리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 이건 30분이면 거의 끝나는데 이 이후에는 다음 재료를 찾아봐야 되겠죠.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의 다음 재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코스피는 좀 반등했습니다. 네. 현재 그 주가 수준을 봤을 때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고 계시죠? 어제는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1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통상적으로 갭 상승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탈했던 추세선을 회복하는 것을 트랩 패턴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는 추세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장이 교과서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기본 패턴 외에도 이런 속임성 패턴을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세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것을 실패한 신호로 해석하고 매매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대내외 변수 그리고 수급 사항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의미가 커질 수 있어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거에도 2012년 하반기 이후에도 이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2012년 7월 달을 보시면요. 중요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1970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1770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바로 회복을 하고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추세가 꺾이는 줄 알았는데 네. 다시 회복을 빠르게 했다는 얘기죠. 이런 흐름들은 2012년 11월에도 그리고 2013년 2월에도 중요 지지선을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121선을 이탈하면서 추세가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했지만 바로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최근에도 관찰되고 있는데요. 일단 앞에 보여드렸던 세 경우의 트랩 패턴의 특징이 최근 코스피에도 관찰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난 3월 6일 이후 코스피 하락 과정에서 수급 부담, 그러니까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의한 수급 부담에 의해서 코스피가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2010년 7월, 11월, 그리고 2013년 2월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대금 또한 꾸준히 감소해왔고요. 여기에 주목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12개월 포워드 PR이, 그러니까 2006년 이후 평균 수준을 크게 하회하면서 딥밸류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라든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에서는 이런 단기 지지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에 힘입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121선을 회복하고 그리고 분위기 반전을 마련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키프로스 사태의 완화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추세로 다시 들어왔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일단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기술적 분석은 물론 하나의 지표이긴 한데 후행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자로 재듯이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분석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 네. 그래서 속임수를 많이 시장이 주는데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추세 전환을 좀 판단해봐도 되는지, 지금 이 반등 구간인지 아니면 반전 구간인지 이걸 모르겠단 말이죠. 네, 반등이라면은 올라갔다 다시 이제 또 한번 안착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조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호흡이라는 걸 가다듬어야 되는데, 반전이라면은 따라서라도 사야 그렇죠. 되는 시점이죠. 예. 어떻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네, 지금 시점을 보자면은 완전히 반전돼서 바로 급반등, V자 반등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반전을 하기까지는 조금 더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가 강한 반등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8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는 매도 금액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연속적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3월 27일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 이슈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속적으로 날짜를 공지하고 있는데 3월 27일까지는 아마도 외국인 매도 공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스피 또한 수급에 따른 등락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여전히 3조 원대 중반 거래대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패턴을 한번 보면요. 2012년 7월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V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반면에 2012년 11월과 2013년 2월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부진하다 보니까 한번 레벨업하고 다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레벨업하고 지지력 테스트하는 이런 계단식 상승이 이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단기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하실 부분은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아직까지 1985포인트에서 1990선에 좀 저항이 맞물려 있다는 점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하락 추세대를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단기 하락 추세대 상단에 수급선이 61선 그리고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큰 폭의 약세가 나타났던 3월 20일자 음봉 패턴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하락폭의 50% 되돌림 수준이라든지 2월 22일 발생했던 기존 1차 지지선이 이 지수대에 밀집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지수대를 돌파하고 안착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등락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유명한 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낙폭과대 우량주의 조정시 저점 분할 매수. 네. 1년 365일 매수. 네, 그렇죠. 그때 보면 참 황당하게 그지없는 이야기인데 네. 시장이 진짜 앞으로 뭐 괜찮다고 평가하면은 당연히 보유를 하거나 네. 여력이 있으면 오늘 뭐 나오는 얘기는 이 오피스텔 개미 이런 용어가 등장했어요. 네. 이 전업으로 네. 전환하신 분들이 한 2, 3조 원을 굴린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는 얘기도 네, 많이 뭐 듣죠. 개미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시장에 자금이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는 네. 앞으로 뭔가 미래에 뭐가 있다는 건데 네. 대응 전략을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잡아갈까요? 뭐 일단은 최근 시장을 보시더라도 추격 매수하면 분명히 항상 고통의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로 재진입하고 121선을 넘어섰다는 측면에 있어서 약세 분위기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121선 전후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분할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이제는 2013년 1,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1월 달에 뭐 디커플링 약세 흐름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었지만 코스피 실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돌입하자마자부터 코스피는 약세를 보였고 미국 증시는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번에는 1, 4분기 실적 시즌이 아마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선으로 불리는 121선 전후 그리고 추세대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집을 해나가신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분기의 실적이 뭐 환율 영향도 그렇고 글로벌 경기의 흐름도 그렇고 눈높이가 조금 낮아져 있는데 네. 오히려 그것을 충족시킨다면은 시장에 활기를 넣을 수 네. 있는 재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넥스트 재료는 실적이군요. 네, 어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관심을 둘 만한 업종 뭐 이렇게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실적 흐름을 보면 계속 하향 조정세를 보여왔거든요. 2014년 1, 4분기까지도 환율에 대한 부담, 뭐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로 인해서 하향 조정세를 보여오다가 최근 들어서 턴어라운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특히 반도체 자동차 부품 업종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적인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부품 업종의 실적 개선세는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업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미디어 업종 그리고 중국 소비 모멘텀에 기대가 되는 중국 인바운드 그러니까 카지노라든지 여행 업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1선 전후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 업종과 철강금속 업종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가격 갭을 줄이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인바운드, 중국 인바운드 이렇게 생각이 또 어렵죠. 네.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죠. 중국 관광객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건 아웃바운드. 네, 바뀐되고. 자, 그런 관련주들도 보자 해주셨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